자, 다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개혁에서 촉발된 그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힘겨루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뜬금없이 세종대왕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백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만한 궤변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그 5월 1일 그 파기환송심에서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대선 개입을 하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펼치면서 오만한 궤변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 그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세종대왕 포럼에서 예. 본인이 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세종대왕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 행사의 성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보다는 방점을 신속한 재판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 부분을 저는 주시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날에 정말 대선에 정치 개입을 하는데 사법이 결국에는 신속한 재판하면서 유례 없이 파기환송을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사법이 백성의 멀리 뭔가 이로운 그런 수단으로서의 활용되기 위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변명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신속한 재판의 기반으로 삼았다라는 예. 세종대왕의 인용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의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나는 빨리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야. 라는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인 건 맞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정말 얼마 전에도 전국 대법관 회의를 수집해놓고서는 결국에는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신속 재판을 하면서 파기환송을 시키고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의 정치 개입에 대한 잘못된 반성이나 이런 정치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결국에는 사법권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만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니 뭐 사법부는 치외법권이야? 상권 분립 주장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화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도 못하는 거야. 오히려 반발만 더 크게 샀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지금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고 이것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기현 판사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말 윤석열 구속 취소하면서 유례 없이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잘못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특히나 비상계엄을 12월 3일에 선언하면서 사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만 날리려고 했던 이 의도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건 하나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 하나하나, 판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잘못된 하나가 사법부를 흔든다라는 취임의 일성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예. 근데 본인이 그것을 자행을 했고 사법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여론조사 꽃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9월 19일에서 20일 전국에 1,0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보, 중도, 보수 밸런스 있게 조사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냐 했을 때 68.8%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국민의 3명 중 2명이 조희대 수사 필요하다. 아무래 수상해.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61.5%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런 국민적인 사법부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는 사법부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9월 30일 등 청문회가 열릴 때 지금은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법부의 대법원에서의 그런 메시지들이 이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에서 60%를 넘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예, 네. 그러기도 하고 매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전체에서 50%가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조금 정말 조의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여서 사실 뭐 여론조사 꽃이라고 해서 진보 사람들만 대답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진보가 262명이고 보수가 249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밸런스 있게 조사한 것인데 국민들께서도 이게 정말 계속해서 이슈가 되니까 아니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흔들리면 윤석열의 내란 재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다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반증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 그런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어쨌든 민주당 법사위가 9월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그동안 나온 사례를 보면은 나올 것 같고 한덕수 전 총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주기현 부장판사 거기도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 오경미 대법관과 이용구 대법관 이 두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낸 그 대법관이잖아요. 그 예. 파기환송 때 이 두 분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목도가 결국에는 한덕수, 조희대, 지기현 이런 사람이 다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예,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그날의 청문회가 주목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사인 회동설 이거는 사실은 근거가 아직까지는 검증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원들이 계속해서 뭐 유력 인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 행정처의 천대엽 뭐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런 대법원에서의 입장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퇴근길에 서면으로만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근데 원래는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언론에 취재 요청을 했었던 건데 다시 서면으로만 이렇게 전환을 하고 아무런 질문이나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 소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단순히 본인이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면 끝인가. 결국에는 모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동선이나 아니면 CCTV나 그날의 일과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행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의 검증 자료는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내놔라고 강제할 필요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권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나 이런 특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이 30일 날에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국민적인 여론이 더 올라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수사로 연결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월 30일 그 조희대 청문회에서는 지금 보니까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원합의체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두 번째는 곧바로 당일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뜻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조희대와 그 한덕수의 어떤 그 사전에 뭐 조율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사인 회동. 그다음 그러니까 조희대, 한덕수 여기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충식 씨 이 네 사람이 모였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그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30일 날 그렇게 청문회가 있고 이제 10월 달 되면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있고, 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러면은 법사위는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것인데 그때 또 대법원에 대한 그 국정감사 기간이 또 있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9월 30일 날 뭔가 사실은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될 거예요. 예. 출석도 안 할 안 할 것이고 거고. 부인할 것이고 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는 조금 더 달라지거든요. 이런 위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출석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요. 출석을 안 했을 때 그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석의 의무가 있어서 그것을 거부했을 때 또 법사위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청문일 9월 30일을 삼권분립 사망일 이렇게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얘기를 할 것이고요. 왜 그렇게 그 대법원을 보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상권 분립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것을 덮고 가야 되는 것이 상권 분립이냐? 그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초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서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명확하게 소명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의 그 기한이 2027년까지 27년, 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직에서 계속해서 대법원을 이끌고 가야 되는 수장인데 당장 내려올 거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털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살려서 명확하게 해소하고 잘못한 건 잘못하고 또 앞으로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대응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거를 뭐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는 순간 일이 더 커지고 국정감사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